자, 282페이지. 큰 단원 이름 NRG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물리 1에서 스토리 라인상 1단원은 물리가 발생을 해서 인간이 알아온 시간 순서대로 한 다음에 극대와 극미의 세상으로 마무리를 했고 2단원은 반도체와 신소재, 우리나라 자랑거리 자랑하다 끝났고 3단원이 정보의 전달과 저장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IT 강국이잖아. 그래서 정보에 대해서 하는 게 3단원이야. 이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끼워 넣다 보니까 못 들어간 데 있지. 그 짜투리. 한마디로 ETC. 기타 등등에 해당하는 단원이 4단원 에너지 파트예요. 그래서 스토리 라인이 없어. 말 그대로 기타 등등을 집어넣은 거야. 그럼 얘는 좋은 게 뭐냐 하면 영역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니까 서로 뭉개지 못하고 딱딱 끊어져서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략할 만한 단원이긴 한데 4단원 맨 첫 번째는 전력의 생산과 수송이야. 전력의 생산과 수송. 그래서 전력을 생산한다는 게 발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 그 과정에 하나 조금 연결되는 게 2단원 핵에너지야. 핵에너지. 자, 3단원은 뭐가 되어 있느냐? 갑자기 생뚱맞아요. 역학적 평형과 유체 법칙. 전혀 생뚱맞은 단원이 하나가 뚝 들어가 3단원에. 그리고 4단원에 메인 큰 단원 4-4야. 거기에 열 역학이 들어가면서 끝나요. 즉 3번, 4번, 1, 2번 이렇게 패러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전력의 생산과 수송을 들어가려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4-1단원 전력의 생산과 수송. 그럼 일단 얘네들이 기본 지식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전력이야, 전력. 전력이 뭐죠? 한자로 쓰면 전기할 때 전자에 힘력. 동양권에선 힘 그러면 그냥 이것도 힘 저것도 힘 다 뭉개서 쓰는데 서양은 힘을 구분해서 써요. 하나는 force하고 하나는 power. force와 power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보통 F는 MA 할 때 F는 force에서 따온 거고 power는 일률. 그럼 얘는 뭐냐? 측정이 가능한 힘, 뉴턴으로 표현할 수 있는 힘. 그래서 마찰력, 탄성력, 중력, 자기력, 전기력 따위가 있고 파워는 내재되어 있는 힘. 그래서 오늘 밥 안 먹었더니 기운이 없어. 희마리가 없어. 이건 파워야. 이해 가요? 이건 파워야. 근데 실질적으로 힘을 주는 건 force야. 이해 갑니까? 그래서 공군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공군을 에어포스라 하죠. 에어포스. 공군력은 전투기에 전 세계에 정해져 있거든. 전투기의 공격력이. 오케이? 그래서 전투기의 공격력과 그거의 대수를 곱해갖고 실제로 물리적인 공중전을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에어포스라 그래요. 알겠나? 자, 그런데 전력할 때 영어로 쓰면 일렉트로닉 뭐야? 여기는 폴스겠어? 파워겠어? 파워다 이거야. 일렉트로닉 파워를 전력이라 그래.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선생님처럼 3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함께 미안해. 띠꺼. 자, 그래서 전력은 전기의 힘인데 명샘 가라사대 전력을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느냐? 전기의 일률이라 그런다. 이 파워를 쓰는 물리량이 저 앞에 역학에서는 일률이라고 나왔어요. 일률. 일률이 뭐였지? 1의 속력. 그래서 1의 속력 P는 T분의 W.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1은 단위가 줄, 시간은 세크. 그래서 일률의 단위는 원래 줄 퍼 세크인데 그걸 전기에다가 적용하면 그걸 전력이라 그래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줄 퍼 세크라는 단어가 어감이 안 좋으니까 지네 쉬운 단어로 바꾼 게 와트. 기억나지? 10와트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 1초에 몇 줄? 10줄의 일을 한다 이런 뜻이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0와트로 표현했던 일률은 초당 하는 일이었고 이걸 역학에서는 시간당 하는 일 그러면 힘 곱하기 변위의 스칼라고. 그럼 시간분의 변위를 뭐라 그러니? 속도. 그래서 힘에다가 스칼라고 해갖고 속도를 해서 얘를 와트로 만드는 스칼라로 만드는 이걸 배운 적이 있어요. 기억나?
이걸 전기에다가 적용하면 그걸 전력이라 그래. 똑같은 거야. 그래서 단위마저도 똑같아. 전력 P는 시간당 전기 에너지야. 그럼 전기 에너지의 단위는 뭐겠어? 줄. 시간은 뭐겠어? 세크. 그래서 얘도 줄 퍼 세크야. 얘도 어감이 안 좋으니까 와트로 표기를 해. 차이점은 여기서 발생을 해. 역학에서 말하는 일은 힘 곱하기 변위를 스칼라고. 그래서 스칼라로 만드는 거지. 그지? 근데 전기에서의 전력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일단 니네들이 알아둬야 되는 게 전압이야. 전압. V. 전압. 단위를 뭘 쓰지? 볼트 쓰는 놈. 오케이? 이 전압하고 같은 말이 무슨 말이야? 전위 차야. 전압하고 전위차가 같은 말이야. 그럼 전위는 또 뭐야? 전위? 플러스 1쿨롱당 작용하는 단위 전압 플러스 1쿨롱당 작용하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우리는 전위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위의 차이, 전위차가 10V다. 그럼 전압이 10V인 거야.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플러스 1쿨롱을 여기다 들고 여기가 높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인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럼 얘를 들어서 여기까지 올리는데 10줄이 필요해. 1쿨롱을 갖고 들어 올리는데 10줄이 필요할 때 10V라 그래. 이해 갑니까? 그럼 2쿨롱을 들고 여기를 들어 올리면 몇 줄이 필요하지? 어렵죠? 1쿨롱 곱하기 10V는 10이었어. 그럼 2쿨롱 갖고 10V로 들어 올리면 몇 줄이 필요해? 20줄. 3쿨롱 갖고 하면. 그럼 Q쿨롱 갖고 하면 10Q. 이해 가야? 그래서 전하량에다가 전위차, 즉 전압을 곱하면 그때 전기장에서 하는 일이 돼. 그걸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럼 T분의 T분의 Q 곱하기 전위차가 전압 V. 이해갑니까? 요게 FS 대신에 전기에서는 QV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났더니 우리가 또 이런 걸 배운 바가 있어. 어떤 도선에 원자 핵이 있고 여기 전자가 막 달려갈 거야. 왜? 이쪽에다 마이너스를 걸고 여기다 플러스를 걸면 그럼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해. 이때 도선의 단면을 1초 동안 1쿨롱이 흐르면 그걸 1A라고 불러요. 그지? 오케이? 따라서 전류 I는 T초 만에 단면을 통과한 전하량 Q 이렇게 표현한다고. 맞아? 그럼 얘 봐봐. T분의 Q. 그거를 T분의 Q 하면 뭐가 돼? 얘가 I로 바뀌어. 그래서 V, I로 표기하게 되는 거야. 알겠나? 근데 지금 이 전위차 요 말이 물리2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우리 책에 보면 요 설명 다 빼놓고 전력은 시간분의 전기에너지 VI이므로 이래버려. 중간 설명 생략해버리고. 오케이?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VI가 이래서 나온 거야. 얘가 I라서.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이제 다 한 거야. 전력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만 알고 있으면 돼? V는 IR이라고 하는 역학의 F는 MA 마냥 전기의 가장 기본식이지. V는 IR, 옴의 법칙. 그럼 여기 V 대신에 IR 집어넣으면 뭐가 붙을 수 있냐? V 대신에 IR을 집어넣으면 어렵죠? I 두 번 R, I 제곱 R. 너네 잠깐 쉬었다 오더니 뭐 말을 잃어버렸어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항공발을 다 잊어버렸어요? 뭐 원하신다면 영어로 할 수도 있고요. Look at blackboard and yeah, yeah, yeah. 그러면 I는 R분의 V지. 그럼 I에다가 R분의 V를 집어넣으면 R분의 V제곱. 그래서 요게 전력의 기본식이 돼요. 그럼 얘네들은 다 단위가 뭐라고요? 와트가 된다. 그럼 이 전력을 왜 구할까요, 우리가?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죠, 그죠? 이걸 왜 해야 돼? 잘 보셔. 꼬마전구 두 개가 있어, A와. 꼬마전구 B가 있어. 여기다 전기를 연결을 했고 여기다 전기를 연결했어. 선생님 질문. 얘는 10줄의 빛이 나왔고 20줄의 빛이 나왔어. 누가 밝아? 한국말이 서툴러요? 누가 밝아? 근데 얘는 20줄 빛이 나오는데 10만 년 걸렸고 얘는 10줄 나오는데 1초 걸렸어. 누가 밝아? A가 밝지. 그러니까 누가 밝은지를 비교할 때는 총 나온 빈 에너지만 따지면 안 돼. 전기를 쓴 에너지만 따지면 안 되고 초당 얼마를 썼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그거 비교하려고 만든 게 전력이야.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내가 이렇게 꼬마 전구가 두 개가 있어. A나 B가 있어. 근데 건전지 연결했거든? 근데 얘가 10W야. 얘는 20W야. 그럼 얘는 1초당 10줄, 1초당 20줄. 누가 밝어? B가 밝어. 몇 배로 밝어? 2배로 밝어. 이렇게 비교할 때 쓰는 게 전력이야. 이해 가야? 이뿐만 아니라 니크롬선. 니크롬선이 뭐 하는 놈이지? 어죠. 니크롬선은 어예요. 그지?
그 전기 난로에 들어가 있는 빨간색 선을 이야기해. 다리미도 달구고 뭐 하다못해 전기밥솥 다 니크롬선으로 달구는 거야. 같은 양의 물을 담아놓고 니크롬선 A와 B를 담궜는데, 오케이? 처음에 온도가 둘 다 20도씨였는데 얘가 30도까지 올랐대. 오케이? 20도씨였다가 30도씨까지, 즉 10도씨가 변했대. 같은 양의 물인데. 근데 얘는 봤더니 20도씨에서 출발해서 40도씨까지 올랐대. 오케이? 그러면 A와 B 중에 전력은 누가 큰 거야? 니크롬선은 열 에너지가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10도가 변했는데 얘는 몇 도가 변했어? 이거 어렵니? 40에서 20 빼면 20도. 얘는 10도 변했고 20도 변했어. 누가 열이 많이 나온 거냐고. B가 열이 많이 나온 거야. 몇 배로? 그러면 PA 대 PB는 몇 대 몇이겠어? 1대2. 자, 요런 걸 알자고 하는 거야 지금. 거기다 하나 더 봐라. 얘는 무슨 연결이야 지금? 이렇게 연결하는 걸 무슨 연결이라 그래? 직렬 연결을 했을 때 전류가 여기서 나가면 시영 지나서 나오지. 얘랑 뭐가 똑같아? 때려주게도 똑같은 거는 전류잖아요. 어차피 길이 한 길밖에 없으니까. 근데 전류는 똑같은데 뭐가 달랐겠지? RA와 RB가. 근데 I제곱 R 하면 그게 전력이지. PA 대 PB가 되는 거지. 그게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 금방? 1대 2가 됐지. 그럼 야, 저항이 B가 2배였구나. 이해 가세요? 요렇게까지도 알 수 있는 거야. 요런 거 하자고 우리가 배우는 게 전력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시 전력이 뭐야? 전력이 뭐야? 내가 정의해줬잖아. 명셈 가라사대. 전기의 일률, 전기가 초당하는 전기 에너지를 뜻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까? 그래서 직류일 때는 보통 전류가 똑같으니까 I제곱 R, I제곱 R1, R2 요거의 비율로 P1 대 P2를 정할 수가 있고요. 병렬일 때는 무슨 연결? 이렇게 병렬 연결하면 뭐가 똑같아? 병렬 연결은 옆집 관계니까 전류는 갈라져서 달라지지만 전압은 같죠? 그때 뭘로 비교하면 돼? R분의 V제곱으로 비교를 하면 돼. V를 알고 R이 달라진 거니까. 이해 갔어요? 그러면 R분의 V제곱 대 R분의 R1 대 V제곱, R2 대 V제곱 하면 지워질 거기 때문에 저항의 반비례로. 알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자, 이 전력 디테일하게 계산하는 건 중3 때 했던 거 이후에 고등학교 내용에서 전력을 계산하는 문제는 학교 내신에나 좀 건드리고 그 외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전력이래. 그럼 우리 제목으로 다시 들어가면 전력의 생산이래. 초당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한다. 그럼 뭘 뜻하는 거죠?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 여기서 발전이라 하면 디벨롭먼트는 아닐 거고, 그제? 제너레이트. 전기를 발생시키는. 오케이? 발전소에서 전기 어떻게 만드니? 생각 안 해봤니? 돌려. 돌려. 그러면 한전 직원들 출근해갖고 뭘 계속 돌려, 이렇게. 그지? 그래서 전 직원이 맨날 돌려갖고 전기 만들었고 우리나라 팔아. 그럼 팔뚝 이만해질 거야. 그지? 그래서 한전에서 전기를 뭘로 만드냐? 수력, 원자력, 화력 따위의 발전소에서 발전기로 만들어. 발전기의 원리는 뭘 이용한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다. 전자기 유도의 다른 이름이 뭐야? 이거의 세기에 대한 누님. 까먹었나요? 패러데이스 로우. 그래서 패러데이의 법칙. 패러데이의 법칙이 전자기 유도야. 알겠어요? 코일 감아놓고 자석 넣었다 뺐다 하면 오지마 가지마 하면서 전기 발생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패러데이의 법칙이 뭐였는지 다시 상기를 해봐야 돼. EV는 마이너스 N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래서 단위가 볼트야. 그럼 요게 이름이 뭐였지? 유도기전력이지. 유도기전력이 무슨 뜻이지? 유도, 만든 기전력. 전기 회로를 기동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전압. 유도기전력이 무슨 뜻이요? 만든 전압. 이해 갑니까? 그래서 코일에다가 자석 붙잡고 흔들어서 오지마 가지마 해서 만든 전압이니까 단위가 볼트야. 걔는 어떻게 표현해? 오지마 가지마 방해를 받고 가문수에 비례하며 시간당 자석 변화에 비례한다. 그래서 센 자석을 붙잡고 확 변해주면 전압이 세게 생긴다. 그제?
이거를 이제 변형했던 게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대신에 bs로 바꿔서 자기장을 변화시키든가 면적을 변화시키든가 하면 전기가 발생했다. 그죠? 자, 이 원리를 이용한 게 발전기인데 발전기를 그림을 그리자면 명쌤처럼 미술학원을 다녀야만 그릴 수가 있더라는 거지. 뭐지? 왜 조용해? 라든지 뭘 좀 반응이 있어야지 내가 뭘 받아칠 텐데 그냥 쌩 까면 내가 외롭잖아요. 자, 여기 N극이 있고 S극에 자석이 있어요. 오케이? 여기다가 코일을 갖다가 네모나게 집어넣어요. 기가 막히다, 그제? 그래 놓고 얘를 이 축으로 회전을 시켜 돌려. 그럼 이 네모난 코일 입장에선 자기장이 막 꽂히고 있다가 처음에 많이 꽂히고 있다가 이렇게 누워버리면 꽂혀, 안 꽂혀? 안 꽂혀. 그러면 자기장이 변했으니까 전기가 생겨. 그러다 다시 이쪽에 돌아서면 많아져. 그럼 오지마! 가지마! 오지마! 가지마! 하면서 계속 생기는 거야. 그래서 발전소가 이렇게 만드는데 발전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류 발전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직류 발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교류 발전기라는 건 말 그대로 AC, Alternative Current. 그래서 시간에 따른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뿜아 변하도록. 직류 발전기는 어떻게 만들어? 시간에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이런 식으로. 알가? 그걸 어떻게 만드냐? 잘 봐라. 두 개를 그려야 돼. 그 다음 여기도. 아야. 두 개를. 그래서 여기가 N극, S극. 그래 놓고 코일을 박아놓은 것까지는 똑같아. 보시다시피.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 얘는 쭉 빼가지고 여기다가 링을 하나를 이렇게 쳐박고 여기다 링을 박는데 요 링은 이 전선이랑 닿지 않아요. 이 전선을 피해서 이렇게 감아요. 여기 닿지 않도록. 그래 놓고 여기다가 브러쉬라고 하는 금속성의 스위치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놔. 그래 놓고 전류계를 달겠다 이거야. 그럼 이게 뭐냐?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칠하는, 색깔도 많은데. 보라색으로 칠하는 이 도선 있지? 얘는 항상 이 링에 걸리게 돼 있어. 그죠? 그 다음, 초록색으로 칠하는 요거. 여기 전선의 전류는 여길 관통해서 여기에만 계속 걸려. 이해 갑니까? 근데 봐봐봐. 얘가 일하고 있다가 0에서부터 출발할까? 납작하게 있다가 이렇게 일어설 때 어떻게 돼? 꽂히는 게 많아지지. 이해 가요? 이렇게 나란하게 있다가 이렇게 일어서면 꽂히는 게 많아져. 그러면 이 코일은 그거 좋아해, 싫어해? 오지마 하고 쳐막으면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요. 언제? 누웠다가 일어날 때. 이해 갑니까? 그랬다가 일어났다가 다시 누울 때는 어떻게 돼? 꽂히던 게 줄지. 그럼 오지마 하던 놈이 가지마 하고 쳐막지. 그래서 얘가 수직으로 섰을 때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 오케이? 전류의 방향이 바뀔 건데 얘는 계속 이쪽으로, 얘는 계속 이쪽으로 하면 여기에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 그래서 얘가 교류용 이런 파형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알아둘게. 0에서 설 때는 안 바뀌어요. 90도. 오지마 하다가 가지마. 그 다음 다시 270도. 가지마 오지마 할 때. 이해 가세요? 요 네모난 코일이 이때는 안 바뀌다가 여기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고 다시 여기서 한번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 가겠죠? 그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직류용 발전기는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면 직류용 발전기는 요 전선을 쭉 따고 요 전선을 쭉 따는데 요 부분에 요렇게 반달 모양으로, 요거 이제 입체적으로 그리면 더 헷갈려. 여기다 누깔 대고 다시 쳐다보면 동그란 원에 요렇게 생겨가 요 가운데가 끊어져서 이쪽 금속하고 이쪽 금속이 닿지 않아. 그럼 여기하고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지금 전선 하나씩. 오케이? 그래 놓고 얘가 회전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브러쉬를 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 브러쉬. 여기에 브러쉬. 이런 식으로. 그래 놓고 여기다가 전류계를 달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때는 안 바뀌다가 요 90도가 되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그럼 얘가 이렇게 돼 있다가 90도로 돼서 전류의 방향이 바뀔 타이밍에 요 파란색 접점 이 쇳덩어리가 여기 가서 붙어. 그렇지? 이러고 있던 놈이 이렇게 90도 되면 얘가 여기 가서 붙어. 이해 가해? 그 다음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있던 이 접점은 전류가 바뀔 타이밍에 요쪽 가서 붙어. 여기 브러쉬를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다. 전류의 방향 바뀌는 타이밍 여기 요렇게 여기서 바뀌도록. 이해 가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90도가 틀어질 때 아니구나. 여기 맞구나.
90도가 틀어질 때 이 보라색이 여기 가서 붙고 파란색이 여기 가서 붙으니까 얘 전류의 방향이 바뀔 타이밍에 얘 접점이 반대로 바뀌지. 그럼 뒤로 밑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계속 이렇게 쳐흘러. 이런 걸 직류용 발전기라 그래. 이해 가요?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정류자라 그러고 얘를 브러쉬라 그래. 그래서 정류자와 브러쉬가 있는 게 직류용 발전기예요. 정류자와 브러쉬가 없는 그냥 링 2개 박혀 있는 건 교류 발전기예요. 그림만 보면 알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자, 이 같은 원리로 발전기를 만드는데 통상적으로 한전에서 대형 뭐 원자력 발전소나 댐에서 전기를 만들 때는 교류용 발전기로 만들어서 전력을 송신을 해.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배우게 되고요. 그러면 이 직류용 발전기는 어디다 쓰느냐? 소형 간이 발전기. 본 적 있나? 이렇게 윙윙윙 해서 나오는 랜턴. 자가 발전기 랜턴. 애들 장난감인데 윙윙윙 하면 불빛이 나오고. 또 장난감 중에 이거 있어. 핸드폰 꽂고 이걸 막 돌리면 핸드폰이 충전이 돼. 근데 해봤는데 10분 돌리면 1%잖아. 그냥 시부라 안 하고 말지. 그제? 어쨌든 이런 거. 이런 소형 발전기에 쓰이는 게 직류 발전기고, 알겠습니까? 대형 발전기는 교류 발전기를 씁니다. 원리는 전자기 유도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결해서 정리하려는 건 뭐냐? 여러 가지 발전 방식에 대해서 토의를 합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발전 방식만 해도 졸라 많아. 수력, 화력, 원자력, 풍력, 조력, 뭐 지열 되게 많아. 이해가요? 그러지만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전량을 갖고 있는 건 세 가지야.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그 다음 수력 발전. 자, 원자력 발전은 뭔지 알 거야. 원자로라고 하는 곳에서 핵폭탄을 농축해서 터뜨리면 빵 하는 에너지를 서서히 터뜨리는 거야, 핵폭탄을. 핵폭탄을 서서히 터뜨리면 어떻게 돼? 열이 서서히 나오지. 그 열로 물을 끓여.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려갖고 전기를 만들어. 그걸 원자로라고 하는데, 원자력 발전은 장점이 뭘까? 다 장단점 따질 건데. 그냥 한마디로 고용량. 뭐라고? 고용량.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지으면 화력 발전소 몇십 개를 대체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요? 고용량. 그래서 우리나라도 1980년대만 해도 화력 발전소가 98%를 차지했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거의 90% 이상이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어. 화력 발전소 10개를 없애고 원자력 하나 지으면 됐으니까 우리도 원자력 발전소로 많이 바꿨어요. 오케이? 그 가장 큰 특징은 고용량. 단점은 이제 핵 폐기물 문제만 있었거든, 옛날에는. 근데 그 이후에 체르노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원자로가. 근데 체르노빌 폭발만 했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큰 타격이 없었어. 왜냐하면 인재였거든. 거기서 컨트롤을 잘못했어. 제어를 잘못하고 컴퓨터가 고장나고 그래가지고 폭발을 한 거야. 그러면 인재 같은 경우엔 우리는 그러면 잘하자, 그럼 안 터지겠지, 이러고 마음을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일본에 헤일이 와갖고 후쿠시마를 깨는 거 보니까 헐, 이건 인재 문제가 아니다. 후쿠시마에 원전 하나 작살나니까 핵폭탄 맞은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잖아. 이해 가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공포에 떨기 시작해서 유럽부터 시작해서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그래. 원전을 없애겠다고. 왜냐하면 핵미사일을 끌어안고 사는 모양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해 대통령 바뀌고 나서 탈원전 하겠다고 계속 그러고 있고요. 오케이?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이거 하나 없애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 화력발전소를 몇 개를 줘야 되거든. 화력발전은 그러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뭘까요? 화력발전의 장점은 칩, 싸다고. 싸요. 싸고 지리적 제약을 받지 않아. 그냥 지나가다가 여기 전기 필요해? 알았어, 하나 줘. 그럼 끝나. 그래서 우리나라 80년대에 전쟁 끝나고 새마을운동 한다고 잘 살아보세. 그럼 아침마다 일어나고 사람들 막 마당 쓸고 막 이랬거든? 그러면서 막 산업이 부흥될 때 전기가 막 필요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헬기 타고 다니면서 야, 여기 하나 줘, 여기 하나 줘. 그랬더니 막 지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1980년대만 해도 이게 공업이 다 화력발전에 의존해서 전력을 공급받고 있었어. 그리고 화력발전의 장점은 싸다. 또 지리적 제약을 안 받는다. 아무데나 지으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까지도 많이 짓고 있어. 예, 가요?
어디에 짓는 줄 알아? 지금 이걸 왜 지금까지 짓느냐 그러면 신도시 지을 때마다 하나씩 같이 집어넣어. 오케이? 열병합발전소로. 그 얘기 조금 이따 할 건데 단점은 뭘까 그럼? 환경오염. 환경오염 심하죠. 환경오염. 그 다음 네? 연료비가 계속 들어요. 석탄, 석유, 화석연료를 계속돼서 물을 끓여야 되니까. 그래서 연료비가 계속 가중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자꾸만 없어지고 있어요. 자, 수력발전은 goddamn 물을 가둬갖고 물의 위치 에너지로다가 운동 에너지로 바꾸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죠. 수력발전의 장점은 뭘까요? 네? 클린 에너지. 클린 에너지.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는 환경오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클린 에너지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없다는. 그 다음 두 번째 장점은 치수 사업이 가능하다는. 즉 밑에가 가물어서 뒤질려고 그러면 가둬놓은 물을 좀 많이 뿌려주고, 지금처럼 비가 갑자기 폭우가 와서 뒤에 떠내려올 것 같으면 물을 좀 가둬두고, 가요? 치수, 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돼. 이 좋은데 왜 없어? 왜 이렇게 없어? 단점이, 치명적인 단점이 전라 비싸. 하나 짓는데 몇천억 들어가. 그리고 아무데나 못 지어.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물이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는 지류, 이런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리적 제약을 많이 받아. 이거 이제 중학교 때부터도 이 정도까지는 다 배웠을 거야, 기술 시간에. 그지? 그럼 갑자기 물리 시간에 이걸 왜 더 끄집어내느냐?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수능 문제 안 나와요. 내신에 뭐 나올 수 있고. 근데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나온 김에 나중에 니네들 심층 논술이나 면접 같은 거 할 때 도움 되라고. 해? 자, 여기 보세요. 원자력 발전소는 뭐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핵 에너지에 대한 거는 우리 한 챕터 뒤에 좀 더 자세하게 할 거니까 차치하고, 화력발전, 수력발전의 변형된 스타일을 알아둘만 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화력발전은 지금도 만들고 있다고요. 오케이?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열병합발전소인데, 이 열병합발전소는 말 그대로 화력발전소의 변형된 스타일이에요. 열병합발전소가 뭐냐? 그러면 계획 신도시들 지을 때, 뭐 무슨 운정지구, 무슨 지구 해갖고 신도시들 지을 때 아파트 단지 사이사이에 발전소 하나를 줘요. 왜? 얘는 지리적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신도시 지을 때 하나 그냥 터주고, 야, 여기다 발전소 지어. 그러면 끝나. 그래 놓고 화력발전소에서는 원래 밑에서 화석연료로 불을 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물을 끓이는 기계가 있는데 그걸 보일러라 그래. 보일러. 끓이는 기계, 보일러. 이해 가요? 근데 옛날에는 이걸 석탄, 석유로 뗐는데 신도시를 지으면 우리 집에서도 맨날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를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타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갖고 돈 내고 버리잖아요. 그치? 그럼 그 타는 쓰레기 어떻게 해야 돼? 태워야지. 어디 가서 태워? 여기 가서 태워. 오케이? 멀리 가지 않고 신도시에서 나오는 타는 쓰레기를 여기다 집어넣고 태워. 그럼 여기서 물이 부글부글 끓어. 그럼 수증기가 돼갖고 얘 수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 윙 하고 돌려. 그럼 전기를 발생시켜. 그래 놓고 옛날 같으면 이 매연을 그냥 공기 중으로 뿜어버렸거든. 수증기를. 예, 가요? 여기서 매연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나온 수증기를 그냥 뿜어버렸어. 근데 이게 아까웠던 거야. 뜨거운 물이. 그래서 그거를 이 발전소 근처에 있는 아파트먼트 이런 아파트들에다가 직접 난방수로 공급을 하는 거야. 오케이? 난방수로 직접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지역 난방이라고 그러지. 이런 지역 난방을 하다 보면 뭐가 좋으냐? 일단은 어차피 태워야 될 석탄, 이거 타는 쓰레기 태웠어. 그래 놓고 여기서 집진 장치로 먼지 같은 건 많이 제거하겠지. 황이랑 질산, 가스 이런 것들 다 해서 깨끗한 공기를, 최대한 깨끗한 공기를 공중으로 품고 여기서 나온 수증기로 전기를 만든 다음에 옛날에는 쓸데없이 버릴 이 뜨거운 열기를 난방에 직접 쓰이니까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고. 효율을 극대화. 그래서 이 정도 효율이면 괜찮다 싶어서 지금도 짓고 있는 거예요. 열병합발전소는. 지역 난방 때문에. 알겠습니까? 화력발전의 변형된 스타일이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화력발전 방식 중에 가스터빈 방식도 있어요. 이건 증기터빈이고, 증기터빈은 숫자를 생략한 거예요. 수증기터빈. 좀 물을 끓이는 장치가 있으면 증기터빈인데, 가스터빈은 뭘 가스터빈이라 그래? 아버지들 자동차 시동 걸면 뒤에서 부드드드드드 하고 배기가스 나오지. 그걸로 그냥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직접. 물을 끓이지 않고. 그럼 어떨까? 환경오염이 작살이겠죠. 그죠?
뭘 태워갖고 나오는 가스로 직접 터빈을 그걸 그냥 날려버리니까 그래서 그거는 예전에 처음에 나왔다가 없어져 버렸고 그 이후에 물을 끓여서 쓰는 수증기, 전기 터빈을 많이 썼는데 그걸 변형한 게 열병합 발전소다 이 얘기. 알겠어요? 자, 수력 발전도 알아둡시다. 수력 발전에 변형된 스타일인데 그게 두 가지가 있네. 하나는 소수력 발전. 두 번째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 요거 중요해요. 요거. 소수력 발전하고 두 번째가 양수식 발전. 이게 둘 다 이 발전, 수력 발전을 변형한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소수력 발전은 수력은 워낙 장점이 많으니까 이 단점을 극복하고자 만든 거야. 지리적 제약,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필요하고 막 공사비가 많이 들고 이래버리니까 어떻게 했던 거냐면 흐르는 강물처럼 이제 강물이 흘러가면 그 안에 보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보. 이해 가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보 안에다가 물은 물대로 흘러가게 해놓고 이 안에다 조그만 터빈을 여러 개를 까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볼을 여러 개를 해서 나눠서 이렇게 만드는 걸 소수력, 작은 수력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것도 물 흐르는 유속을 방해를 하다 보니 물이 쫙쫙 못 내려가지. 그러면 어떻게 돼? 녹조 라떼가 나타나고 막 그러지. 그래서 이건 실패한 발전 방식이긴 해. 소수력 발전은 그래도 환경에 조금 영향을 많이 줘요. 알겠습니까? 근데 알아도 소수력 발전도 있다는 거. 그보다는 지금 각광받고 있는 게 양수식 발전이에요. 양수식 발전이라는 건 뭐냐? 여기 일단 댐이 이렇게 있어요. 댐. 물을 가둬서 댐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걸 터빈을 돌려갖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수력 발전이 있을 때 그 옆에다가 저수지를 같이 파. 저수지. 그래놓고 여기도 다시 또 댐을 막아. 우리가 여름이든 겨울이든 전력을 소비하는 패턴을 보면 밤 12시부터 낮 12시를 지나 그 다음 밤 12시까지 이게 계속 똑같이 쓰는 게 아니야. 낮 시간에 졸라 많이 써. 그리고 밤 되면 어떻게 돼? 불 다 끄고 자. 그러다 아침부터 켜서 낮 시간에 또 켜져. 그러면 한전에서 전기를 만들 때 필요할 때 없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전기를 만들면 안 쓸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되는 거야. 저장해두면 되잖아요. 전기 에너지는요. 새로 만드는 비용이 저장해서 쓰는 것보다 더 비싸. 저장하는 게 더 비싸. 이해 가요? 그래서 배터리가 엄청나게 비쌀 거 아니야. 이걸 다 담으려면. 알간? 그래서 넘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수력발전 댐 옆에다 저수지를 파놓고 이렇게 밤 시간에 전기 안 쓸 때 있지. 그럼 얘가 만드는 전기로라도 충분해. 남아돌아. 그러면 그 전기를 이용해갖고 여기 양수기라고 해서 펌프를 달아서 양수기로 물을 퍼 올려 거꾸로. 남을 때, 전기 남을 때 이거를 소모를 해서 퍼서 물의 위치 에너지로 놔뒀다가 요 필요한 시간에 같이 쏟아내면서 전기를 만들어. 이해 가요? 그러면 요런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느냐? 필요할 때 써먹었고 없을 때 만드니까 이렇게 생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 가요? 그럼 버려야 되는 걸 아껴갖고 여기다가 추가할 수 있었으니 시간대별 효율을 극대화시킨 게 양수식 발전이에요. 이해 가요? 시간대별 전력 생산의 효율을 극대화시킨 거. 현대 문명에 딱 맞는 스타일이지 이게. 이건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늘려야만 하고. 알겠습니까? 요걸 수력 발전에 변형된 스타일 양수식 발전인데 선생님이 지금 너네들한테 이런 뭐 뻔한 얘기 말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얘기라고 하면 양수식 발전하고 그 다음 열병합 발전소 정도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시면 나중에 누가 툭 들어왔을 때 팍 대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전력의 생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번 전력을 수송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전력을 수송한다는 게 뭘까? 만든 전기를 대도시에 공급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알겠나? 그럼 일단 머릿속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전기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화력발전소래. 그러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발전. 근데 보통 전기는 시티! 도시에서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발전소는 특히나 우리나라는 지금 원자력 발전이 많거든? 원자력 발전소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물가에 지어야 돼. 바닷가에. 그래서 바닷물을 퍼서 냉각수로 쓰거든. 그러면 바닷가에서 만든 전기를 도시까지 산 넘고 물 건너 샥샥샥 보내야 돼. 그래서 산에는 이런 탑을 세워놓고 전선을 줄기 연결을 해서 여기까지 보내. 이걸 보내는 걸 뭐 한다 그래? 송전한다 그래. 송전.
오케이? 그래서 대도시 앞에 모이면 집집마다 전기를 놓아줘. 너네 밥 나눠주는 걸 뭐 한다 그러냐? 기부? 학교에서 밥 나눠주는 거 배식한다 그러잖아. 배식. 전기 나눠주는 건 뭐 한다고? 배전. 그래서 전기를 나눠주는 걸 배전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그 전선을 끊고 손으로 잡고 느껴. 하고 느껴. 그럼 뭐라 그래? 감전이라 그래. 감전. 전기가 새면 누전. 알겠나? 그래서 발전, 송전, 배전해서 도시에서 전기를 쓰게 되는데 요거 잘 들어야 돼. 아, 졸라 헷갈리거든. 자신 없으면 안 듣는 게 나 이거. 전기를 발생시킬 때 발전. 그럼 얘가 이쪽으로 보낼 때 일단 이 도시에서는 전기를 소비하게 돼. 그걸 소비 전력이라 그래. 오케이? 우리 지금 이 강의실에만 해도 소비 전력이 얼마나 많은데. 저 뒤에 카메라 돌아가지, 에어컨, 여기 빔 프로젝터, 형광등, 이거 전기가 다 10W, 20W 이거 다 따지면 에어컨 같은 경우에 뭐 좀만 크면은 막 2000W, 2400W 이렇게 되거든? 요 도시에만 이게 몇 개 있을 것 같아? 그치. 살벌하게 많겠지. 근데 엄청 클 건데, 그냥 설명하는 과정에서 1만 와트가 필요한 도시가 있다고 칩시다. 1만 와트. 그럼 아마 시골 깡촌일 거야. 집에 냉장고하고 뭐 백열전구 몇 개 있는 한 5부락 사는 이런 깡촌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도시는 초당 10,000줄씩 필요한 도시야. 도시라고 하니? 이 부락은 초당 10,000줄씩 필요해. 그럼 여기서 전기를 얼마씩 보내줘야 돼? 초당 10,000줄 필요하면 얘가 초당 10,000줄씩 만들어서 보내줘야지. 그래서 송전력은 얘가 1만 와트를 야 써! 그리고 보내줘. 근데 웃기는 건 가는 과정에서 이 송전선에서 자꾸 날아가. 그래서 가는 과정에 없어지는 전력을 우리는 손실 전력이라고 그래. 자, 봐봐봐. 대충 봐도 전력이 3가지가 나와. 만들어서 보내는 송전력, 받아갖고 쓰는 소비 전력, 가는 과정에 사라지는 손실 전력. 이 3가지가 나와. 어설프게 들으면 열나 헷갈려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송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가 필요하다니까 초당 1만 주씩 보냈더니 가는 과정에서 손실 전력으로 100W씩 없어졌다고 치자. 100W. 그럼 여기 얼마가 도착해? 보낸 송전력에서 손실 전력을 빼야 되니까 10,000W에서 100을 빼면 얼마가 나와요? 어렵죠? 10,000W에서 100을 빼면 9,900W가 나오겠지. 9,900W. 이게 도착을 하는 거야. 그럼 이 도시는 1만 와트가 필요한데 100W는 한 집은 못 쓰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되겠냐? 안 되겠지. 그리고 한전 입장에서는 이 중간에 날아가는 손실 전력이 얼마나 아깝겠냐. 비싼 돈 들여갖고 전기 만들었는데 이 집에서 써보지도 못했으니까 돈도 못 받아. 가는 과정에 날아가. 그래서 한전에서 최대한 이거를 줄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 이해 가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0W만 돼도 1초에 100줄이야. 1초에. 1시간이면. 몇을 곱해야 되냐? 1초에 100줄이니까 1시간이 몇 초야? 또 60초라고 해라. 씨부라 그럼 수업 존나 많이 했다 오늘. 60분 곱하기 60초에서 3600초지. 그럼 100W인데 1초에 100줄인데 얘가 1시간이면 여기다 3600을 곱해. 거기를 하루면 24시간. 거기다 365를 또 곱해. 그럼 1년에 날아가는 에너지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와. 되게 아깝잖아. 비싼 돈 들여서 전기 만들었는데. 그죠? 그래서 한전에서 원인을 찾아봤어. 이 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왜 손실이 일어나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 이유가 손실 전력의 이유를 알아야 줄일 거 아니야. 손실 전력 이유. 첫 번째 송전선의 저항 때문이었어. 두 번째가 송전선에 지나가는 전류. 이 송전선에 많은 전류가 지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원자핵들이랑 부딪히면서 저항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막 비벼져서 뭐가 나와? 열이 나와, 열. 그래서 송전선의 열로 자꾸 사라지는 거야. 너무 아깝더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요걸 줄여보자. 송전선의 저항을 줄여보자. 저항 R은 누구에 비례하냐면 로우 곱하기 S분의 L로 표현을 해요. L은 뭐야? 길이, 단위는 옴이고 얘는 면적, 얘는 비저항이라고 불러. 비저항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재질과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그래서 처음에 과학자들은 요걸 한번 줄여보려고 실제로 송전선 가보면 송전선 두께가 요 정도 돼요. 실제 두께가. 그리고 두꺼운 피복으로 쌓여 있고 이 안에 시뻘건 구리선 3가닥이 들어있어. 이유는 왜 그러느냐?
비저항상 금 다음으로 좋은 게 구리거든. 더 좋은 건 금인데 그럼 금, 황금으로 갖다가 이걸 송전선을 다 휘감으면 나 내일부터 학원 강사 안 해. 이거 끊으러 다니지. 목숨 걸고 요만큼만 끊으면 금덩어리가 얼마야. 너무 비싸더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금보다는 싸지만 비저항이 좋은 구리. 그래도 구리도 비싸요. 구리도 귀금속에 들어가. 오케이? 구리가 우리가 흔하니까 하찮게 생각하는데 올림픽에서 잘하면 금메달, 은메달 다음에 쇠메달 안 줘. 철메달 안 줘. 동메달 줘. 오케이? 구리까지는 수소 이온에 녹지 않아. 산에 안 녹아. 좀 바보 아니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니까 은메달 주면요? 띠르르르르르. 자, 여기 봐봐봐.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굵기를 키우려고 통으로 썼어. 아, 그럼 구리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이해 가요? 그래서 구리를 세 가닥 나눠가지고 최대한 두껍게 쓰고 재질 좋은 거 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배운 건데 요 사이에 기름이 지나가더라고. 몰랐는데. 기름을 왜 집어넣냐 하면 지나가면서 열이 나잖아. 그러면 도서는 저항이 열이 나면 원자핵들이 진동하면서 더 부딪혀. 그러면 열이 더 나. 저항이 더 커져. 그러면 저항이 더 커지면 열이 더 나. 열이 더 나면 저항이 더 커져. 이게 반복되면서 엄청나게 빨개지거든. 빠르게 달궈지거든. 그래서 그걸 식히려고 이쪽에서 찬 기름을 집어넣어 갖고 뜨거워진 기름을 여기서 식혀 갖고 다시 집어넣어. 송전선 안에 기름도 지나가니까 식히려고. 그래서 요거를 최대한 좋은 재질에다가 온도를 냉각시켜 가면서 쓰고 있고 길이를 줄여볼까? 그러면 길이를 줄이려면 발전소가 이사 오는 방법밖에 없어. 그럼 우리 집 옆으로 원자력 발전소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 동네 주민들 다 뛰어나와서 나를 밟고 가라! 이럴 거란 말이야. 그지? 그리고 원천적으로 내륙으로 못 들어온다고. 바닷가에만 지을 수 있으니까. L은 한계를 느껴. 길이도 굵기도 하는 데까지 했어. 재질도 좋은 데까지 했어. 그래서 한계에 도달한 거야. 이해 가요? 이 송전선을 많이 연구했지만 한계에 도달을 해. 그래서 그 다음 눈을 돌린 데가 어디야? 전류야, 전류. 이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서 열이 났던 거거든. 이해 가요? 그러면 송전선에서 나오는 전류는 이 손실 전력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두 개의 원인이 저항과 전류니까 원래 전력이면 VI도 넣을 수 있고요. I제곱 하나, R분의 V제곱 다 넣을 수 있지만 딱 두 개를 직접 써서 I제곱 R로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야. 손실 전력을. 이해 갑니까? 요게 왜 I를 쓰는지는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오케이? 그러면 전류를 줄이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여기서 줄이는 거야. 송전력은 얘는 어쨌든 1만 와트를 보내려고 그래. 이해 가요? 그러면 V송, I송. 전력은 VI니까. 송전압 곱하기 송전류한 게 10,000W가 나오는데 그러면 1000V 곱하기 10A 하나 10,000V 곱하기 1A 하나 곱하면 1만 와트로 똑같지. 이해 가세요? 1000V로 10A 보내든 10,000V로 1A 보내든 도달하는 전력은 똑같아진단 말이야. 그럼 뭐가 유리하다는 얘기야? 10,000V 곱하기 1A에서 전류를 줄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줄여준, 즉 잘 봐 여기가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발전소에서 여기까지 보내야 되는 송전력은 정해지는 거야. 얘가 일정해져 버려. 송전력은 일정해. 필요하다는 거 만들어줘야 되니까. 근데 전압을 N배를 하면 전류가 몇 분의 1이 되지? 전류가 N분의 1배가 돼요. 보다시피 전압을 10배 하면 전류가 10분의 1로 줄어. 얘가 전압을 N배 키웠더니 전류가 N분의 1배가 되는데 이 전류가 여기 지나갈 전류 송전류와 얘하고 얘가 같은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전압을 N배만 올렸더니 얘가 N분의 1배가 됐어. 그러면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배로 확 줄어. 이해 가요? 그럼 봐봐봐. 얘가 아까 전에 1000V 곱하기 10A 할 걸 10,000V 곱하기 1A 했더니 전류가 10분의 1로 줄었지. 그럼 아까 손실 전력이 100W였는데 100분의 1로 줄은 거 아니야. 전류가 10분의 1로 줄었으니까. 손실 전력은 100분의 1로 1W로 줄어버리는 거야. 이해 갑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한전에서는 최대한 전압을 높이 올리려고 기를 쓰고 만들어.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735kV 정도 썼었거든? 730 송전압이 우리나라가 735kV면 735,000V야. 단 10, 100, 1000만, 10만 73만 5,000V야. 이해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보다는 높고 피카츄 전압보다는 약간 낮죠? 100만 볼트니까. 옛날에 이랬는데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에 1250kV인가?
1200대까지 올라갔거든? 근데 요즘에 2700까지 올라가더라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손전압은 자꾸 높아져요. 네? 벼락을 하늘에서 일부러 내리게? 네가 하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응? 벼락이 때리는 원인은 땅바닥에 엄청난 전하가 분포되어 있고 하늘에 구름끼리 비벼져 갖고 플러스 전하가 엄청 내서 전기장이 강하게 형성됐을 때 밑에서 전자가 뛰어 올라가는 거야. 이해 가요? 그럼 하늘에 있는 구름을 비벼주세요. 네가 올라가서. 미사일로. 네가 하세요. 아직까지 그런 기술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니네들 보다시피 전압을 높이면 전류를 줄여서 손실 전력은 막 줄이잖아. 그죠? 이해 가요? 그래서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송전압을 높이고 쭉 높여갖고 보내서 손실 전력 줄인 다음에 도착한 다음에 집집마다 그럼 선생님이 아까처럼 막 125만 볼트 막 이렇게 해서 보내면 어떻게 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60만 볼트야. 근데 125만 볼트로 때려버리면 송전선 주변에 있으면 벼락마저 다 뒤지는 거예요. 살벌하지? 그래서 여기 와서 변전소에서 전압을 강압, 다운을 시킨단 말이야. 그럼 보시다시피 송전 과정에서 돈을 아끼려면 전압을 높이 올리고 전압을 낮출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지. 그래서 집집마다 쓰는 전기를 교류 전류를 쓰는 거야. 에디슨이 처음에 직류 전류를 만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주변에 있는 가로등이나 각 도시에 직류로다가 공급하려고 졸라게 노력을 했어. 근데 직류 전류의 한계가 전류가 가면서 중간에 전압을 높일 수가 없거든. 직류 전류를 한없이 높일 수가 없으니까 가면서 손실이 일어나갖고 낭비가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발전소 하나 만들면 그 근방에 800m? 그 정도만 전기를 공급할 수가 있었대. 그래서 기술의 한계를 느껴갖고 그 다음에 만든 게 테슬라가 교류를 이용해서 장거리 송수신에 나선 거야. 이해 가요? 그래서 전기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교류를 써야 된다는 게 정설인데, 그럼 왜 멀리 보내기 위해서 교류를 쓰느냐? 교류의 장점이 전압 변화가 쉽다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야. 전압 변화가 왜 쉬워? 교류는 변압기라는 걸 쓸 수 있기 때문이야. 변압기. 변압기가 뭐냐 영어로?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라고 불러. 물론 변신하진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야?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예요. 이 변압기의 원리는 상호 유도작용을 이용합니다. 그럼 상호 유도작용은 또 뭐냐? 예를 들어 이만한 철심을 하나를 박아놔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철사를 칭아 쳐 감고 건전지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그래놓고 여기다 다시 철사를 칭아 쳐 감고 꼬마 전구를 연결을 합니다. 자, 여기 봅시다.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스위치를 딱딱 하고 닫아요. 그럼 갑자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면서 열에 흘러. 그럼 이렇게 말아줬을 때 얘가 뭘로 변신을 하냐? 자석으로 변신을 하지. 전자석이 돼버려. 그래서 이쪽에 자기장을 만들어서 여기 N극, S극에 막대 자석으로 변신을 해. 그럼 얘는 코일이었어. 가만히 있다가 코일 앞에 자석을 확 갖다 대면 얘는 그거 좋아해, 싫어해? 오지마! 하면서 전류에 불이 들어오지.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전구에 불이 들어와. 이해 가요? 지금 내가 뭔 짓거리를 했어? 전기로 다 자기장 만들고 자기로 다시 전기 만들었지. 그걸 상호유도작용이라 그래. 이해 가요? 요걸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이걸 잡아가지고 해서 뻥 붙여. 이쪽 면을 저기 면에 붙여. 오케이? 그럼 모양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게 변압기다 이 말이야.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는 게 이런 원리로 생겼는데 이걸 일본말로 도란스라고 부르고, 니네들은 이 안에 구조보다는 이렇게 생긴 모양을 많이 봤을 거야. 이런 쇠통에 손잡이 있고 여기 니네 코, 돼지 코 이렇게 달려있고 여기 콘센트 이렇게 달려가지고 벽에 220V 꽂으면 110V로 바뀌는 거. 그걸 트랜스포머, 변압기, 도란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그 안에 구조인데 무슨 원리를 이용했다고? 이리 와라. 카메라야, 이리 와라. 상호 유도작용을 이용을 했대. 그러면 이쪽 코일이 여기 감겨. 이쪽 코일은 얘가 여기 감겨.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1차 측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2차 측이라고 불러서 내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콘센트를 꽂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쪽에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자기장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 그럼 여기서 N극이 갑자기 다가오니까 얘는 오지마! 그리고 여기 N극이 되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래서 순간 전류가 찡 하고 흘러나가게 돼. 이해 갑니까? 그럼 여기가 무슨 원리로 돼 있는 거야 결국? 갑자기 자석을 딱 댔을 때 오지마 하는 걸 무슨 원리라 그래?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트랜스포머 변압기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인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는 교류에서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선생님이 애들이 이러더라고. 여기다가 건전지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이렇게 놨는데 스위치를 딱 닫으면 딱 되는 거니까 오지마 하고 잠깐 꼬마 전구에 불이 반짝 들어와. 그럼 닫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자기장 변화가 없지. 그럼 전기가 안 생겨. 딱 반짝하고 꺼져버려. 그럼 이번에 끄면 어떻게 돼? 확 치우지. 그럼 가지마 하면서 반짝하고 꺼져버려. 그랬더니 어떤 놈이 선생님 그럼 직류 놓고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 되잖아요. 그지? 그럼 직류 놓고 껐다 껐다 켰다 껐다 하면 오지마 가지마 오지마 가지마. 여긴 교류로 나와. 이해 가세요? 직류를 직류로 바꾸는 변압기는 없는 거야. 근데 얘는 교류를 집어넣으면 되게 쉬워. 왜? 교류라는 건 알아서 전류가 바뀌잖아. 이렇게 들어갔다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 그러면 N극 S극 N극 S극 그럼 얘가 오지마 가지마 오지마 가지마 연속적인 전류가 흘러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이게 변압기의 원리야. 자 이제 이거를 산술적으로 정리만 하면 되겠어. 자 여기를 1차 측이라서 가문수를 N1 여기 가문수를 N2라고 하면 여기 전압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야? 전자기 유도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패러데이 법칙에서 봤듯이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압은 가문수에 비례해요. 이해 가요? 그리고 여기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도 가문수에 비례해. 그래서 니네들 알아둘 게 여기 가문수 N1하고 가문수 N2를 갖다가 넣으면 가문수의 비율은 V1 대 V2 즉 1차 측 전압하고 2차 측 전압의 비율하고 똑같아. 여기 전압이 얘 비례해서 그래. 가문수에. 너네들 기억할 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오케이 말해? 오케이 말해? 온리. 여기 1차 측하고 2차 측의 전압 비율은 가문수로만 바꿀 수가 있어요. 다른 거 아무리 지랄해도 안 바뀌어. 내가 여기다가 1000번 감고 여기다 2000번 감았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난리를 쳐도 전압은 무조건 2배가 나와. 이해 가세요? 여기다 10V 걸면 20V, 100V 걸면 200V, 1000V 걸면 2000V. 가문수의 전압이 비례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내가 여기다가 초당 전기 에너지를 100줄씩 줬다. 초당. 그럼 100W를 주는 거야. 1초당 100줄씩 주면 여기서 얼마가 나와야 돼? 1초당 100줄이 나와야지 당연한 거지. 1초당 100줄씩 넣었는데 1초당 90줄씩 나오면 10줄씩 까먹는 거지. 이게 쓰레기요 그러면. 졸라 아까운 거요. 전기 쳐먹는 기계요. 막 뜨끈뜨끈 열라고. 개나 좀 뿌려야 돼 그러면. 이해 가요? 1초당 100줄씩 줬는데 1초당 110줄이 나와. 그럼 어떻게 돼? 세계 정복이 가능한 거지. 빌 게이츠 우리 집에 와서 바닥 닦으라고 할 수 있지. 왜? 초당 100줄씩 넣었는데 초당 110W가 나오면 10W 빼고 100W 다시 보내. 그럼 계속 나오잖아. 쭉쭉쭉 나오잖아. 무한 전기 생산이 되잖아. 그럼 그거 팔아. 나는 원자로도 필요 없어. 한전에다 전기 팔아먹고 살아. 우리나라 사람들 전기세 다 나한테 내야 돼. 게이츠 집에 와서 바닥 좀 닦을래? 이게 된다고. 근데 그런 건 세상에 있겠냐고. 없다고. 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 가문수에 의해서만 전압이 바뀌고요. 매 순간 P1하고 P2는 어때야 되겠냐? 이쪽의 전력 P1하고 이쪽 2차 측 전력 P2는 always 같아야 되더라는 얘기야.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로 귀결이 되느냐? P1은 V1, I1이잖아. P2는 V2, I2인데 이게 매 순간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된대. 가문수가 1대2면 전압이 1대2야. 전압은 1대2. 이건 못 바꿔. 가문수가 안 바뀌면. 이해 가요? 그러면 여기 전류는 당연히 2대1이 되는 거예요. 곱해서 같아야 되니까. 전류는 반비례한다고. 이걸 기존 몰지각한 책들은 다 이렇게 나와. N2분의 N1은 V2분의 V1은 I1분의 I2는 이렇게 박스 쳐줘. 자기간에는 쉽게 정리했다고 이렇게 해줘. 그럼 애들은 아 전압은 비례, 전류는 반비례, 전압은 비례. 다리 떨면서 졸라 외워. 시험 보러 가고 딱 시험지 만나면 비례였나? 전압이 비례였나? 전류가 비례였나? 존나 헷갈려.
아예 그걸 원천 봉쇄해. 전압은 비례, 전류는 반비례 이렇게 따지지 말고, 네? 전압은 가문수의 비례, 전압은 가문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 매 순간 P1하고 P2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게 포인트예요. 알겠어요? 당연한 얘기면서도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변압기 갖고 장난치는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잘 보세요. 자, 여기 흘러가는 전류를 I1, 여기 전압을 V1이라고 해놓고 처음에는 이쪽 회로에 꼬마 전구가 이렇게 저항이 하나가 달려 있었어. 저항 R자리가. 근데 선생님이 저항 R자리가 하나 더 달려 있는데 스위치를 이렇게 열어놨어서 처음에. 자, 문제. 스위치를 닫는 순간 일어나는 변화는 2차 측 전압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가문수 안 바뀌면 안 변해요. 이해 갑니까? 그러면 여기 흘러가는 전류 I2 2차 측 전류는 변해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어떻게 줄어드니? 여기 전압은 그대로라며. 그 I는 R분의 V인데 아까 하나만 열어놨을 때는 전류가 징 이렇게 흘렀지. 근데 하나를 더 닫으면 징 2배로 흐를 거 아니야. 그럼 I2는 몇 배가 돼요? 2배로 흘러요. 여기 전류는 2배가 늘어나. 이해가? 그럼 2차 측 전력은 어떻게 될까? 이쪽 전력은 V2, I2인데 I2가 몇 배라고? 2배라고. 그럼 전력은 몇 배야? 2배지. 이해가요? 그러면 1차 측 전력은 몇 배가 돼야 돼? 선생님 그랬잖아. 포인트. P1하고 P2는 매 순간 같아야 된다고. 그럼 얘가 2배가 된다고. 얘가 얘 때문에 얘랑 얘랑은 항상 같아야 되니까. 근데 전력이 2배가 됐는데 V1, I1이잖아 이게. 그럼 다시 물어볼게. 여기 전압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 가무수가 그대로니까. 이해 가세요? 이해 가요? 그럼 얘가 그대로인데 얘가 2배가 됐으니까 전류가 2배가 돼야지. 이해 가세요? 여기 하나 딱 닫아갖고 전류를 한 가닥 더 늘리는 순간 전류가 2배 돼, 전력이 2배 돼. 그래서 이쪽 전력이 2배가 되는데 전압은 그대로니까 전류가 2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스위치 닫는 순간 2배가 되는 값을 모두 골라라. 고를 수 있겠어? 2차 측 전류, 2차 측 전력, 1차 측 전력, 1차 측 전류. 전압은 가문수에 의해서만 변한다. 알겠습니까? 이해 갑니까? 할 수 있겠어? 자, 여기 이제 기본 개념이었고, 송전을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데 너무 그냥 휘가닥 지나가갖고 헷갈릴까봐 exam for you 빠밤 예제 하나 들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에 CTA A 도시가 있고 여기에 CT B 도시가 있어. 근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이게 이게 나고 이게 이제 발전소래. 이게 발전소 A, 여기 발전소 B 이렇게 주고요. 요 저항은 뭘 그려놓은 거냐면 송전 과정에 송전선의 저항을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거야. 스몰 r, ER. 오케이? 발전소 A에서의 전압을 V라고 그러면 발전소 B에서 전압을 EV래. 오케이? 이때 가와 나의 송전력이 같을 때 같다 이런 말을 줘요. 그러면서 다음 보기에서 옳은 말을 모두 고르세요. 기억. 가하고 나에서 전류는 누가 2배일까? 전류는 누가 클까? 여기 흘러가는 전류 I 가랑 여기 흘러가는 전류 I 나가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전류는 누가 클까? 여기 답 있잖아요. 가와 나에서 송전력이 같대요. 송전력 VI 한 개 같대요. 전압이 몇 배예요? 전류는 누가 커요? A가 크죠? 몇 배로? 2배로. 그래서 얘가 2I가 흐른다 그러면 얘는 I가 흐르는 거지요. 이해 갑니까? 니은 손실 전력은 가가 크다. 맞을까 틀릴까? 손실 전력 어떻게 구해? I 제곱 R. 여기서 송전 과정에 사라지는 손실 전력은 P. 손실 전력 가 거는 2I의 제곱 곱하기 R이야. 이해 가요? 그럼 나의 손실 전력은 I 제곱 2R이야. 누가 커?
누가 커? 어려워? 4i 제곱 R하냐? i 제곱 2R이고 얘가 커. 몇 배로? 2배로. 손실 전력은 가가 2배 크다. 전류는 가가 2배 크다. 이해 갑니까? 그러면 A와 B의 소비 전력은 가가 2배가 크다. 맞을까 틀릴까? 소비 전력은 누가 클까? 자, A 도시에서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표기하면 되냐? 얘가 보낸 전력 V 곱하기 2I, 그죠? 빼기 손실 전력 얼마? 2I의 제곱 R. 이해 갑니까? 그럼 B 도시의 소비 전력은 얼마? 2V 곱하기 I. 이게 보낸 거지. 중간에 빠진 게 뭐요? I 제곱 2R. 요거지. 그럼 얘는 똑같은데 빼는 값이 얘가 2배였지. 그럼 얘가 2배야? 얘가 2배? 아니잖아. 알 수 없으면 다만 누가 크다는 건 알 수 있어? 나에 도착하는 소비 전력이 더 크다는 건 알 수 있어. 얘를 조금 빼먹었으니까. 얘 많이 빼먹었고. 같은 전력을 보냈는데. 이해 갑니까? 할 수 있겠어요? 보통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막 발전소에서 변전소 A를 거치고 B를 거쳐서 과정에 송전선의 저항을 R, 2R인데 전압을 V, 3V 놓고 감수가 몇 대 몇이고 막 꼬아내. 근데 기본 개념은 똑같은 거야. 이해 가세요? 기본 개념은 다시 이쪽으로 오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는 걸 송전력이라고 하는데 송전력은 V송, I송. 이해 가이? 그래서 전압을 N배 키우면 전류가 N분의 1로 줄어. 그럼 이 전류는 누구에 영향을 미쳐? 손실 전력에 영향을 미쳐. 제곱에 비례. 그럼 전압을 N배 했더니 전류가 N분의 1이 되고 그럼 잃어버리는 건 N제곱분의 1이 돼. 그러면 도착하는 소비 전력은 여기 소비 전력은 송전력에서 손실 전력을 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줄어들수록 쓸 수 있는 전기는 늘어나는 거지. 근데 그게 정비례로 몇 배는 안 된다는 얘기. 이해가 가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이 정리가 되면 이제 애들이 많이 질문 나오는 게 선생님, 손실 전력을요 VI 하면 안 돼요? 또는 R분의 V제곱 이걸 쓰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자, 보세요. 이 문제에서만 봐도 여기 전압이 V인데 얘랑 얘랑은 무슨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럼 이 전압을 여기랑 여기서 나눠 먹게 되지. 그럼 얘 저항이 얼마인 줄 알아야 돼. 얘 몇 배인 줄 알아야지. 몇 대 몇 V가 걸리는지를 계산할 수 있잖아. 이해 가요? 또 이 도시가 계속 같은 저항을 쓰려는 법이 없어요. 이거 꽂았다 저거 꽂았다 얘가 계속 변해.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도 계속 변해. 그럼 시시각각 변하는 전압의 R분의 V제곱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이해가? 근데 전류는 여기나 여기나 흐르는 양이 똑같으니까 I제곱 R로 했을 때 이 세 개의 연결고리를 여기 송전류, 송전전류, 여기서 쓰는 소비전류 할 때 연결고리가 같으니까 I제곱 R로 표기하는 게 편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 가세요? 자, 여기까지가 전력의 생산하고 수송까지였습니다. 네? 전력을 일부러 안 받을 수 있냐고요? 끊어버리면 되죠. 전기를 안 키면 되는 거예요.